선포한다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야 의원들은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내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야, 이게 말이 되나? 야,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네요. 저도 살면서 계엄령 같은 트리거는 처음 보는데, 와, 업비트, 아니, 그니까, 개인적으로 좀 코스피가 반등 레벨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 과연 차트 모먼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좀 이런 게 궁금한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 차트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래 지금 롱 트라이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롱을 살짝 받은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받았습니다.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매매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물 트레이딩은 크게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롱을 조금 받아봤거든요. 원래 잡고 있던 구간이었죠. 구간이었고 지금 이렇게 좀 매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반등을 조금 해주는 걸 봐야 되고,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플랫 계열의 조정을 주고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깊게 눌러봐야 뭐 이러고 올라갈 거라고 조금 보고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서 단기 롱을 탄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는 스탑헌팅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컷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절이 나도 뭐 3-4%, 정말 많아봐야 3-4%거든요. 스탑로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건데, 지금 현물은 제가 각 갈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긴 게, 제가 알고랜드랑 히데라를 제가 좀 밑에서 분할을 좀 많이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안 걸렸네요. 지금 안 걸리고 제 거는 안 걸렸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일단 비트는 반등을 예상했던 자리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알트코인 신규 매수에 대한 견해는 역시나 조금 조심해서는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계엄령이 내부 문제 때문에 나오고 있다 해도 사실 이게 또 내일 되면 어떤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는 거고, 이게 정말로 큰 문제로 적용이 된다면 업비트나 비썸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8년도에 패닉셀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울면서 손절을 했거든요. 사실 패닉셀이 나온다라고 손절을 하는 건 조금 하수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하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엔 업비트에 스탑로스 기능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업비트는 실제로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 뭐 장부가 거짓이다, 그래서 업비트 압수수색 악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 같은 좀 패닉셀이 업비트만 나왔었는데, 제가 이때 하수처럼 내려가는 길에 울면서 손절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사실 제가 조금 다른 것도 줍고 싶었는데 이게 뭐 안 잡히더라고요. 걸어놓은 것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고, 선물은 또 잡아놨던 거 괜히 스탑헌팅이 조금씩 밀리면서 손실 나고, 그리고 알트도 사실 제가 몇 개 개인적으로 잡아놓은 것들은 헌팅을 잡아놨는데 좀 아쉽네요. 거의 뭐 스탑헌팅이 몇 개 분절이 터졌는데, 야, 이 손해라 해야 될까요? 사실 수익 실현을 안 한 거니까 손해는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S클래스 3대가 원래 금액보다 빠져서 조금 아쉽다. 좀 짜증난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는 반등을 잘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현금 5대5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냥 5대5 전략을 구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페닉스를 놨다고 뭔가 과비중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당장 눈 뜨고 일어나면 내일 또 어떤 리스크가 직면할지 모르는 사실이기도 하고, 막말로 지금 이게 비트도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이게 그냥 깊게 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ABC를 또 완성을 시키고 이제 85K 언더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 뭔가 악재적인 관성이 붙어버리면 이게 더 내려가서 연장파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뭐 하던 대로 매매하고 괜히 뭔가 패닉셀 났다고 어떻게 하고 매도를 한다라던가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패닉셀 났다고 야 지금 저점 매수 기회야 하고 또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 보유랑 한 50% 정도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보유량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굳이 안 먹고 말지,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리스크 대외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괜히 베팅했다가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제가 딱 10시 6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분할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겼네요. 솔라나와 히든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조금 당황을 해가지고, 야 트레이딩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없는데 이 계엄령? 이게 말이 돼? 뭐 전쟁 났나? 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자, 솔라나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솔라나를 이제 211포인트에서 우리는 히든 매수를 하자 했는데, 야 이거 내가 봤으면 이거는 했을 건데 이것도 못 잡았어요. 지금 못 잡았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패닉셀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드리면, 원래 이게 대북주 메커니즘이라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보통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쐈다 하면 대북주들이 전부 다 쇼트가 나요. 조정을 받는데 그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해서 전쟁이 나는 건 아니고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다만 예기 불안이 야기 된다라는 건데, 이게 기간 시스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뉴얼적인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타먼팅에 대한 가이던스가 철저해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대외적인 악재가 조금이라도 터지고 예기 불안이 생기면 뭔가 그냥 스타먼팅을 내고 뭔가 손절을 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조금 많이 던져버리면 이게 우르르 스타번팅이 터지면서 이게 패닉셀이 나버려요. 쇼트가 나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개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대북주 미사일 쐈다 내려갔다 하면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그냥 알아서 회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통 미사일을 날렸다라고 하면은 축하포 쏴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흔히. 근데 이거를 기관들이 몰라서 패닉셀을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예기 불안에 대한 리스크 셋업을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알아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했다가 갑자기 연평도를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예기 불안이 되면 얘네들은 손실 최소화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좀 심하게, 제가 볼 때 심하게 비썸 업비트 둘 다 좀 패닉셀이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 좀 코인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정책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레이 존으로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세력들도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인들이 뭔가 코인을 좋아해서 김프가 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이건 조금 아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계엄령이 터졌다라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대한민국에 대한 예기 불안이 확실히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가이던스대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이렇게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크게 밀려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야 근데 잠깐만, 이더리움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야 진짜 너무하긴 하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개 개별 종목들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조금 제 화가 난 게, 제 개별 종목들이 지금 수익주인 게 지금 다 로스컷은 나고, 그리고 이거 지금 헤데라랑 알고랜드는 분할로 걸어놨는데 이건 또 안 걸렸어요. 야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그레이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증권사였으면 얘네들은 고소를 거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 보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는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기분이 조금 나쁜데, 야 참 이게 무슨 뭐 코인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계엄령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진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데, 뭐 누군가를 욕한다라기보다 지금 나라 내부 사정이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해둘게요.
근데 지금 정말로 좀 제가 농담으로 이제 코스피 시나리오를 얘기를 할 때 코스피가 2000 언더레벨을 갱신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일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쟁과 비슷한 뭔가 트리거가 발동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드렸는데 이게 여기가 갱신이 나오려면 정말로 엄청난 트리거여야 되지 않을까? 엄청난 악재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북한 관련된 이슈밖엔 지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코스피 분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계엄령이란 말을 보고 내가 생각하던 트리거가 터졌나? 전쟁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당장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말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기엔 너무 오만하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추가적인 갱신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이제 ABC를 만들어서 반등을 조금 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조금 많이 궁금하긴 한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기관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페닉셀이 좀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궁금하네요. 그래서 원래 코스피를 잡던 라인은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WX와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내일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뭐 코인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저 소름이 많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지금도 돋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결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할 말이 없다 그죠? 어찌되었건 일단 저희는 내부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맹목적인 비방이나 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국민으로서 야 나라가 조금 많이 안 좋긴 하구나. 근데 사실 나라가 안 좋으면 여러분들 저희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내려간다고 현금 보유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제 달러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히 저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연쇄 반응은 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모든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저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언젠가는 이게 결국엔 나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카르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메커니즘인데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업보를 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보를 쌓거나 누군가한테 시기 질타를 받거나 이런 걸 제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해하거나 이러면 이게 결국에 이 톱니바퀴가 돌아서 결국에는 이게 나한테 돌고 돌아서 안 좋은 영향을 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좀 센 편이긴 해요. 솔직히 뭐 방송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은 좀 모르겠지만 저도 좀 성격이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좀 조심하자 겸손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나 지금 분명히 이렇게 계엄령이 터지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에는 안 좋은 효과로밖에 올 수 없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원래 차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트레이딩이라는 기준선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크로 이슈도 아예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까 장기 시나리오 짤 때 슈퍼사이클 짤 때만 이제 좀 세계적인 현황을 조금 보는 편이지 뭔가 작은 짜투리 기사나 매크로 경도도 사실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FOMC나 이런 것도 중요시 안 하는 게 그런 말을 많이 했죠. FOMC나 뭔가 어떠한 미국에서 지수 발표 같은 걸 할 때 그 순간에 트리거로 모먼트를 줄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원래 차트의 기저에 깔린 모먼트를 바꾸진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잘 챙겨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 사실 계엄령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처음이고 이거는 단순히 너무 무시하기에는 분명히 톱니바퀴 같은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 초래를 할 거라고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돌고 돌아서. 그래가지고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게 저희한테 코인판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거고요.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걸 트리거로 이용해서 조정을 한번 크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말로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는 게 아닌 이상 사실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갈 길은 갈 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트리거로 비트코인에 대한 1차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한번 올라갔다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리거나 그래가지고 트리거가 조금 생길 수는 있겠다. 물론 조정을 준다 해도 다시 올라갈 거라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조심성을 언급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보험이랑 똑같아요. 보험. 자동차 사고도 안 나는데 보험을 왜 몇백만 원 주고 듭니까, 저희가.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 때문에. 사고라는 말이 왜 사고냐, 진짜 언제 날지 모르는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차트 트레이딩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잘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모먼트를 바꾸는 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페닉스를 났다고 싸다고 막 죽지 마시고요. 항상 그냥 원래 내가 하려던 뷰 그대로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하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페닉스를 났다고 저희가 여기서 뭐 안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어요. 뭐 그냥 뭐 생각지도 못한 트리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차트대로 매매하자. 내려오면은 그냥 롱트자. 원래 여기서 롱트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롱트 했고 그냥 이렇게 매수를 하고 지금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단기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네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탑로스 바로 걸면 손실이 뭐 1% 내외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방송이 두서가 없는데 그냥 일단은 조금 켜봤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단은 발생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는 걸 중단하겠다는 악재랑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분명히 저는 그때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차량 구입을 비트코인으로 승낙을 해줬다가 못하게 했죠. 그때 쇼트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원래 거기가 쇼트가 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숏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 당시 아침 7시인가 9시에 그게 발표가 나면서 비트코인이 하방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차 못 사게 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원래 슈퍼 트렌드 라인 이탈이 나왔고 하방 10파의 자리였거든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숏을 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한 번에 빠르게 수익이 많이 났었던 때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 구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아니면 여기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국가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랑은 조금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뭐 사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게 하든 말든 사실 그게 비트코인 펀더멘탈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슈를 다룰 때도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펀더멘탈에 유의미 한가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테슬라를 사건 말건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초에 저는 그냥 내리기 위한 이유를 갖다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연쇄 반응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비트코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충분히 조정에 대한 트리거로 쓰기 좋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정말로 똑똑해요.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느끼는 건, 저는 차트 트레이딩만 하고 있는데 차트 트레이딩을 하다 있다 보면은 항상 차트가 내릴 자리에서 악재가 터져요. 근데 마치 차트를 만드는 세력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 혹은 이거를 알아서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혹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내부 조직에서 이렇게 터트리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서사이긴 한데 정말로 똑똑해요. 그래서 뭐 조금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 국가 계엄령이 터지는 위기도 아마 정말로 위에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차트를 설계하고 있는 저는 좀 보이지 않는 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 뭔가 이건 음모론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분명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있다, 좀 이런 걸 믿는 편이긴 한데, 네, 그들은 좀 알고 이렇게 비트코인도 그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좀 그런 음모론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건 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짜 웃긴다. 근데 조금 주저리 두서가 없는 방송이죠. 저도 아직 솔직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조금
제가 지금 현금 5대5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트 푸트가 63% 정도 비중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좀 매수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현금을 빼둘까? 저도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참, 이게 사람이 계엄령이라는 게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은 돼봐야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갑작스러운 시간이 나온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다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란 말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킨 겁니다. 패닉셀을 할 필요도 없지만 패닉 바잉을 할 필요도 없다.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방송을 조금 켰고, 다만 이제 되게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2개를 찍어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너무 낙관적인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높아지면 이런 방송도 찍는 거예요. 아까 낮에는 너무 낙관적이었지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트코인 메인 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트리거로 인해서 1차의 큰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생기긴 했어요. 열리긴 했으나 어차피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올라가는 과정은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렇긴 하나 여러분들 개별 알트 있잖아요. 개별 알트 중에 펀더멘탈이 조금 약하고 이제 MM팀들이 돈이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매집 과정이 조금 짧았던 종목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패닉 바잉이 나오고 세력들이 털어버리면 비트코인 올라간다라고 원래 고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장담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조금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조정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서 플랫 계열을 보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00K, 110K는 노트레이딩 존으로 가져가야 된다. 올라가면 사고 여기서 조정 한번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관점은 동일하고, 다만 이제 높아짐에 찍는 방송은 이제 패닉 바잉 할 필요 없고 패닉셀 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가 추가적인 고점 갱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떠한 이제 다이아몬드 계열의 패턴을 만들고 혹은 이제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수렴을 만들다가 여기에 대한 C를 또 뽑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모먼트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만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내일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뭐 교육방분들이나 뭐 제가 추천을 조금 드렸던 건 한 번 더 올라올 패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내려가도 85K를 찍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뭔가 한 번 더 올라오면은 과비 중이셨던 분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다만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그냥 홀딩을 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우리는 이 고점에 대한 이 짧은 구간에 대한 수익을 더 낸다라고 욕심낸다라기보다 지금 뭔가 평단가가 내가 안 좋게 들어간, 혹시 금일 들어간 종목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스탑로스 셋업은 반드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주저리 켰고요. 조금 내용이 두서가 없지만 핵심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가치 판단에 맡겨서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별일 아니길 바라면서 내일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좋은 반등이 나오면 좋겠네요.